전 세계 항공사 내부 커뮤니티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15년차 베테랑 러시아 승무원이 남긴 보고서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5년 경력, 30개국을 누비며 오만했던 그녀는 한국 땅을 밟은 뒤 단 몇 시간 만에 그녀는 끝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땅을 밟은 그날 밤 인천공항 라운지 안쪽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 항공사들까지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저는 옐레나 로드니나입니다.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항공 승무원으로 15년을 날았죠. 파리, 뉴욕, 도쿄, 런던 30개국이 넘는 하늘길을 누볐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작은 점일 뿐이었어요. 언니, 이번 인천 노선 어때요? 신입 승무원 나탈리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25살 신입답게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워 보였죠. 또 체크인, 또 샤워, 또 출국이지. 저는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그냥 경유지야. 나탈리아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15년 동안 쌓인 경험이 말해주거든요. 작은 나라들은 다 비슷합니다.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자국 문화만 고집하죠. 특히 아시아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유명하잖아요. 나탈리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젊은 애들 장난이야. 진짜 문화는 따로 있어. 저는 단호하게 잘랐어요. 모스크바 공항에서 인천행 항공기에 오르며 저는 또 다른 평범한 비행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15년 경력의 자만심이 저를 완전히 눈멀게 만들었던 거예요. 기내에서 승객들을 맞이하며 저는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서비스, 그것만이 제 일이었으니까요. 감정 따위는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시아 노선에서는 더욱 그랬죠. 이번엔 뭐가 다를까요? 나탈리아가 속삭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달라. 저는 차갑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입국 심사대 앞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이게 공항이라고? 저는 나탈리아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러시아어까지. 완벽한 발음이었죠. 15년 동안 수많은 공항을 거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화장실도 놀라웠습니다. 너무 깨끗했거든요. 휴지가 떨어지지 않았고 바닥에 물 한 방울 없었어요. 심지어 변기 시트까지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언니, 여기 정말 깨끗해요. 나탈리아가 감탄했습니다. 그냥 시스템일 뿐이야. 저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죠.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조용히 돌아가고 사람들은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짐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죠. 그때 한 아저씨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였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는 할머니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괜찮으시다니까요. 할머니가 사양했지만 아저씨는 끝까지 도와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물론 친절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어요. 언니, 사람들이 다 친절해 보여요.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저는 딱딱하게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15년간 쌓인 편견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는 없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은 높았죠. 호텔로 가는 길에 신호등에서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젊은 남성이 청소차 옆에 있는 환경미화원 아저씨에게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그냥 스쳐가는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인사였죠. 고생 많으십니다. 그 남성이 말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도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런 자연스러운 존중이 있다니요. 호텔 체크인 카운터에서 또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직원이 완벽한 러시아어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승무원분들 환영합니다. 그 직원이 말했죠.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나탈리아는 신기해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매뉴얼대로 하는 거겠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눈빛은 진짜였어요. 형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희를 반겨주는 따뜻함이 있었죠. 그런 건 연기할 수 없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있는데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을 기다리고 지하철 입구에서 줄을 서고 있었죠. 여기는 뭐가 다르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탈리아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데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셨고 학생은 쑥스럽게 웃으며 사라졌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남을 배려하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언니, 저녁 먹으러 나가요. 나탈리아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래, 나가자.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가진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명동거리에 나서자마자 저는 압도됐습니다. 네온사인이 눈부셨고 사람들로 붐볐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걸어가고 있었죠. 걷다가 길을 잃었어요.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는데 한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디 찾으세요? 그 학생이 영어로 물었어요. 음식점을 찾고 있어요. 제가 답했죠. 그 학생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지도 앱을 켰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려는 곳까지의 길을 천천히 설명해줬죠. 심지어 어떤 음식점이 맛있는지까지 추천해줬어요.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이쪽은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맛집이에요. 그 학생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인사했어요. 천만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사라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신기했어요. 급한 일이 있을 텐데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해 주다니요. 학생이 추천해준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운영하시는 곳이었어요. 메뉴판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회사원이 도와줬어요. 이게 제일 유명한 거예요. 맵지 않고 맛있어요. 그 회사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문을 도와주고 나서도 젓가락 사용법까지 알려줬어요. 저희가 어색하게 젓가락질하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준 거였죠. 처음 와보시는 거죠? 김치는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 회사원이 시범을 보여줬어요. 국밥을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반찬을 더 갖다 주셨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더 먹으라는 뜻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식혜까지 서비스로 주셨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나탈리아가 속삭였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길에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아주머니가 사양하셨지만 학생은 끝까지 도와드렸죠.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고마워하시자 학생은 쑥스럽게 웃으며 뛰어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학생이 뛰어가다가 떨어뜨린 지갑을 본 다른 시민이 주워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학생, 지갑. 학생은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시민은 당연하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걸 보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편의점에서 물을 사는데 계산대 앞에 기부함이 있었어요. 앞서 계산하던 할머니가 잔돈을 모두 넣으시더라고요. 저희 차례가 되자 점원이 영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행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요. 제가 답했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뻐요.
더 좋은 추억 만드세요. 점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편의점을 나오며 나탈리아에게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다르다. 15년 동안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친절은 처음이었어요. 계산된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경복궁을 보러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곳에서 또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마워하셨고 그 학생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서서 가더라고요. 다들 왜 이렇게 자연스럽죠? 저는 나탈리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임신부가 타자마자 여러 사람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서로 먼저 양보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결국 한 아주머니가 자리를 양보하셨고 임신부는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경복궁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길을 헤매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본 시민이 직접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영어로 열심히 설명해주고 심지어 지도에 표시까지 해주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 관광객이 물었어요. 경복궁이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시민이 친절하게 답했죠. 그 관광객이 고마워하자 그 시민은 천만에요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뭔가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였어요. 경복궁에서 가이드 투어를 들었는데 가이드 아저씨가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전쟁의 아픔과 성장의 과정을 담담하게 들려주시는데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겸손했어요. 우리나라는 작지만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가이드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해서 작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크고 따뜻한 나라였던 거죠. 점심시간에 궁궐 근처 한정식 집에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시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제가 답했죠. 아이고, 먼 곳에서 오셨네요. 많이 드세요. 할머니가 평소보다 반찬을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음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서비스와는 차원이 달랐죠. 돈을 받고 파는 음식이 아니라 정성으로 대접하는 마음이었어요. 오후에는 동대문 근처 전통시장을 가봤습니다. 시장 특유의 활기가 넘쳤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였죠. 떡볶이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할머니가 혼자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여기 앉아요, 딸들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딸들아, 처음 만나는 외국인한테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매워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조금 매워도 괜찮아요. 제가 답했죠. 할머니는 저희를 위해 특별히 덜 맵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단무지와 어묵도 더 많이 주셨죠. 한 입 먹어보니 달콤하면서도 얼큰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맛있어요? 할머니가 계속 물으셨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나탈리아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더 많이 퍼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도 외국 나가면 힘들 테니 이해돼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며 외국인인 저희를 챙겨주시는 거였어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세상에 이런 따뜻함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웃으셨어요.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나려는데 할머니가 비닐봉지에 뭔가를 담아주셨어요. 호떡이었어요. 길에서 먹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돈을 더 드리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그냥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 호떡을 들고 시장을 나서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었어요.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출국 당일 저희는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어제 만났던 떡볶이 할머니가 면세점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딸들아. 할머니가 저희를 알아보시며 반가워하셨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 손녀딸이 면세점에서 일한다며 구경 좀 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한국 어땠어?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말끝을 흐렸어요. 할머니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손녀딸에게 뭔가를 부탁하시더니 예쁜 한국 전통 기념품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거 가져가. 한국 생각날 때 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와서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 앞에서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인천공항에서 처음 만났던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계셨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먼저 인사하셨어요. 저희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작은 열쇠고리를 꺼내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한국 또 오세요.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그 열쇠고리를 받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냉소적인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따뜻한 마음과 비교가 됐죠. 나탈리아. 저는 동료를 불렀어요. 네, 언니. 이건 마법이야.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마법이었어요. 단 이틀 만에 제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제게 마법을 걸었던 거예요.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소중한 곳이 된 거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죠. 나탈리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니, 정말 괜찮아.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가방에는 할머니가 주신 기념품과 아저씨가 주신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따뜻함이 남아있었죠. 기술보다 사람. 그게 진짜 발전이었네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변했어요. 15년 동안 쌓인 편견과 냉소가 단 이틀 만에 사라졌죠.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가 제 마음의 얼음을 녹였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왜 특별한 나라인지 말이에요. 화려한 건물이나 최신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승객들에게 기내 서비스를 하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진심 어린 미소, 세심한 배려, 따뜻한 마음. 그런 것들이 진짜 서비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언니, 한국 또 갈 거예요? 나탈리아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꼭 다시 갈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리고 떡볶이 할머니와 환경미화원 아저씨, 갈비집 사장님, 모든 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저를 변화시켜준 분들이니까요.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었어요. 편견을 가지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라고 말하고 싶었죠. 창밖에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열쇠고리를 꺼내 바라봤어요. 작지만 소중한 이 선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의 목적지가 된 거죠. 그날 밤 모스크바에 도착한 저는 집에서 한국에서 받은 선물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일기를 썼습니다. 15년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쓰는 일기였죠. 오늘 나는 진짜 한국을 만났다. 그리고 진짜 나 자신도 만났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이 한국 여행 어땠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동료들도 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감동받더라고요. 옐레나 정말 많이 변했네. 선배 승무원이 말했어요. 네,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그 후로 한국 노선을 신청할 때마다 저는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매번 한국에 갈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았죠. 떡볶이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환경미화원 아저씨께 인사드리고 갈비집 사장님과도 친구가 됐어요. 몇 년 후 저는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문화교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러시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의 좋은 점들도 한국에 소개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때 받은 열쇠고리를 가방에 달고 다닙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진심 어린 배려, 따뜻한 인간애.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어요. 경유지라고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